코인 왕자입니다. 오늘 전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 비트코인 순서입니다. 비트코인이 제일 약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잘 가는 게 14% 정도밖에 안 돼요. 막 강세는 아닌데 이제 초입 구간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뒤에 가서 빠지는 코인들도 있지만은 거의 보합 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뒤에 가서 밀리는 코인들하고 약간 반등, 빨간불 정도만 켜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는 일부 망가진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망가진 코인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밀리는 코인들은 단순 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또 전체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알트코인이 상승 중인데 어디까지 봐야 될지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근거가 뭐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알트 전체 흐름을 읽어가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상승이 나왔다 꺾이는데 누구는 올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전체 흐름이 멀쩡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쟤도 막 다 같이 우르르 빠지는 시점에 옵니다. 이때 가면은 알트 시장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게 단순 조정인 건지, 단순 조정이냐 아니면 진짜 하락이냐, 이거 두 가지를 파악해서 따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거, 매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큰 매물이 쏟아져서 이탈이 나왔을 때는 이제 끝났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장중 급락이 나올 경우 끝났다. 그 다음에 어느 고점에서 저항을 뚫어놓은 게 다시 부셔졌을 때, 자,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이 상승이 중단돼 버리면 알트코인들도 잠깐 스탑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어디에서 스탑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기준에서는 오늘 잘 가고 있어요. 6% 정도 반등인데 상승 구조로 봤을 때 400만 원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 넉넉히 400만 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따지면 뭐 394만 원, 5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냥 400 정도. 400이 그냥 올라오면 안 되고요. 여기가 이제 과감하게 뚫려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반등 후에 돌파 마감으로 되든지, 돌파되고 나서 윗골이 생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뚫어주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뚫어주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시세가 열리게 돼요. 아주 크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도 똑같이 기대하고 있는 이더리움 강세 구간에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밀리게 된다면 알트 전체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더가 상단 맞고 밀린다, 그럼 알트들이 떨어진다. 이건 그냥 찐 하락이 아니고 단순 조정. 왜냐면은 이더리움 형태가 망가져야 돼요. 그럼 아직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망가진다 그러면 상승 구간으로 봤을 때는 340 정도가 이탈되면 망가질 것 같고, 최저점으로 봤을 때는 한 300에서 310 정도가 망가지면 이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더리움 상승이 좀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당장 이제 뭐 최악으로 가는 포지션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현재는 알트코인들하고 기준을 맞춰서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 상황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알트코인이었습니다. 중소형 알트코인들, 특히 거기서도 소형 알트코인들이 외면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서 또 오랜만에 대형 코인들하고 또 섞어서 올라오는 코인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세가 탄력을 좀 받을 거거든요. 이번 반등 굉장히 중요해요, 이더리움한테는. 왜냐면 이더리움이 결국에 이제 알트를 같이 끌어서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과거 흐름을 되짚어서 보게 됐을 때 유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없이 알트가 못 가요. 비트 없이는 알트가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트코인 뭐 지금 가봐야 1% 뭐 2%도 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더리움이 있으니까 알트는 땡겨줄 수는 있는데, 비트가 없어도 알트는 이더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주도를 이더리움이 하고 있어요. 이더하고 중소형 코인들이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지금 이더입니다. 수급 문제죠, 수급 문제. 그래서 수급이 이더하고 알트에 가장 많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상승까지 땡겨준다면 이번 반등이 큰 의미를 가져다 줄 거예요. 자, 앞으로는 이제 이더가 현재 반등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상승 후 조정받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천장을 맞고 밀릴지라도 이게 어설프게 올라가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느 정도의 거래가 좀 확보가 돼야 돼요. 돌파 구간이 나왔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공통 분모인데 모든 코인들이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는 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앞전에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도 돌파 이후 돌파가 안 됐을 때는 애매한데 상승 오고 거래 터지고 그 거래 터졌는데 자꾸 밀려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뚫어놨을 때는 강세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들어오는 거래가 중요해요. 맞고 밀린 거래가 됐든 어느 정도 앞전보다는 뒤의 거래가 더 중요합니다. 앞의 거래는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후 거래가 되는 거고 앞의 거래보다 뒤의 거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상단을 뚫으냐 못 뚫으냐에 대한 문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현실성 있는 거는 현재 거래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거래량 보게 되면 이더리움 거래가 많이 적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단에 안 와서 그러는데 상단 근처에 얘처럼 이렇게 오거나 이런 식으로 상단이 왔을 때 거래를 확인해 보면 알트코인들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측한다고 해도 튀어서 올라가주는 알트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알트들이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알트코인은 그냥 보유해서 가고 언제까지 이더가 망가질 때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천장 맞고 부딪혀서 내려온다 그래도 다시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지금 이더리움이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단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많이 가면은 1억 6천에서 1억 5천8백에서 1억 6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의미가 없어요. 비트한테는. 정고점이 다시 뚫려서 갱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가격은 만들어지겠지만 활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제한적인 구간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비트가 뚫어준다 그러면 다시 수급을 뺏겨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펌핑이 크게 나오고 진짜 크게 나와야 돼요. 크게 나오고 나서 비트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크게 펌핑 주면서 수급 빠지면서 이 수급이 다시 비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동 수단이 이쪽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은 이쪽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비교해 봤을 때 상승 비율이 4배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만 봐도 비트코인은 좀 약상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에 이더리움이 대부분의 알트에 대한 방향성, 그 다음에 상승이 어디까지 될지 이탈되는 부분도 다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직 이더리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는 알트가 많이 남아있다고 봐요.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갈 수 있는 위치도 많이 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이제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똑같이 다 볼 거예요. 비트도 보고 이더 알트코인들을 다 분석해서 볼 건데 최대한 마지막 포지션을 잡는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가 될지는 지금 당장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 구간을 놓고 봐야 돼요. 그러면 왜 400에 대한 기준을 보냐? 400에 뚫리게 되면은 종가로 뚫렸는데 이게 일봉에서 뚫리고 주 라인에서 끝났어요. 이번 주에 잘 돌파돼서 다음 주 세팅될 때까지 끌고 가졌다. 그러면 이 상승이 다시 나올 거예요. 이 상승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그럼 많이 가면 좀 욕심내면 뭐 정고점 부분도 노려볼 수 있겠죠. 그 정도의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 게 현재 이더 위치라서 400만 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400만 원 전후로 해서 못 뚫으면 알트코인 어떻게 할지, 뚫리면 그냥 가져가는 거고, 저는 이더가 400을 못 뚫어도 그냥 홀딩할 건데 여러분들은 또 개인적인 또 입장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각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텔라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죠. 근데 약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과거에 한번 움직였던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 코인이 시세가 붙어버리면 앞전 라인까지도 가능할 거고 XRP도 마찬가지. 앞전 라인까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기본적 상승이라서 웬만한 코인들이 다 갖추고 있는 위치거든요. 크게 간 건 아니죠. XRP가. 그래서 얘도 많이 가봐야 한 4천 후반 정도까지는 잡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중소형 코인들에 비해서 현저히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위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대형 코인하고 중소형 코인하고 분리된 위치를 이더리움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포지션이 다시 잡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400이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 다음 가격은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그래서 이더리움 기준이 지금 370만 원이기 때문에 상승 돌파로 해서 이번에 400이
오버가 된다 그러면 위치상 봤을 때 430에서 440만 원까지 올라가는 자리가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400 넘어가 주면 요 구간입니다. 대략적으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래서 약 440 정도로 예상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면 또 추가적인 돌파가 될지, 이번에 400 넘어가 주는 것처럼 그런 공간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더가 사실 파워풀하게 에너지를 가져가는 부분이 올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작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반응하고 있는 게 올해라서 그런 거지, 아직까지 힘의 세기가 거의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반등이 6% 나오고 최근 시세가 단기바닥 붙어 있을 때 현재까지 약 27%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올라갔는데 힘의 세기가 거의 줄지를 않았어요. 이걸 단기로 보든 중기로 보든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아직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 이더기 때문에 이더에 대한 축을 잡고 알트코인들 계산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